신뢰의 법칙, The Law of Trust. 신뢰가 바로 리더십의 기반이다. 우리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나타낼 때,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때 리더십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리더의 이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구성원들의 리더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치 동전이죠. 코인. 동전을 주머니에다가 넣었다 빼는 것처럼 이런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동전을 주머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리더로서 좋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머니에 동전을 넣게 됩니다. 동전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냅니다. 꺼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리더로서 이제 타이틀을 받고 새로운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그 포지션에 오를 때 이 상당한 동전을 주머니에다 놓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때부터 리더는 주머니에 동전을 채우거나 혹은 이제 꺼내게 되는데, 만일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게 된다. 계속 잘못하고 계속 잘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동전을 꺼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동전을 꺼내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보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리더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반대로 리더로서 좋은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좋은 결정. 그러면 조직이 성장 발전하고 리더는 주머니에 동전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늘어난 동전 때문에 어느 날 커다란 잘못을 리더가 범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주머니에 많은 동전은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면은 그 왼쪽에 그 박스 안에 그 영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When it comes to leadership, you just can't take shortcuts, no matter how long you've been leading your people. 아무리 오랫동안 리더로서 일했다고 할지라도 이 리더십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숏컷이라고 그랬죠. 숏컷. 리더십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시간 내에 리더십을 완성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신뢰가 리더십의 기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강의 노트에 써져 있네요. Trust is the foundation of leadership. 신뢰가 리더십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trust인데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리더가 세 가지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라이앵글이죠. 황금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능력, ability, 두 번째는 인간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과 인간관계 그리고 성품이라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 이 삼각관계를 잘 유지해야 리더가 이제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에 관계되는 잘못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성장 단계에 있을 때, 그러나 성품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품에 관해서는 이 작은 잘못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콜라 많이 드시죠? 콜라. 펩시콜라의 그 회장이었던 그 크레이그 웨더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크레이그 웨더럽.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믿음을 배신하게 되면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룬다. 직장 상사를 속일 수는 있지만 동료와 부하 직원들을 속일 수는 없다. 이제 그 신뢰에 대한 얘기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능력이냐 성품이냐, 이제 관계, 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은 뒤떨어지고 능력은 용서가 될 수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용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성품으로 인해서 그 부하 직원들이 믿음을 주는 것을 배신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노만 스워츠코프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과 성품의 효과적인 결합이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전략을 버려라. 대단한 말이네. 군인이 전략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군인에게 있어서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생명과 같은 건데, 전략을 버려라 할 정도면은 이 성품이 엄청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이 앤서니 해리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성품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다. 미국도 이 역사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것은 미국이 머리가 좋고 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품이야말로 국가를 해체와 붕괴로 이끄는 내적이고 외적인 힘에 대한 유일한 방어벽이다. 이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했네요. 성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유지하는 그 도덕성과 성품. 이게 잘못하면 국가가 해체된다는 얘기죠. 국가의 정체성이 해체가 되고 국가가 위기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신뢰를 낳는 것입니다. 성품이 신뢰를 낳는다. 그러니까 신뢰의 그 모태는 뭐냐면 성품이 되겠죠. 성품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는 결과적으로 리더십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도식화된 것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품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강의 노트에 이제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성품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팔로우들이 리더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리더와 함께 여행하기로 각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팔로우들이 리더를 따르는 것은 추종자들이 리더와 함께 먼 여행, 장거리 여행을 하기로 동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여행이 좋으냐 나쁘냐. 요즘에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유행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패키지 여행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가이드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 망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행의 성공 여부는 여기서 이제 당신의 성품에 의해서 예견된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진 리더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는 팔로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면 여행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진다. 행복할 때는 시간관념이 없죠. 그런데 이 성품의 결함이 있으면은 이 여행이 길어질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루한 시간 얘기하는 건데, 분위기가 좋고 리더가 능력이 탁월하고 성품이 좋을 때는 같이 하는 시간, 리더와 함께 일하고 리더와 함께 교제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이 참 즐거운데, 아주 성격이 나쁜 포악한
관계성이 떨어지는 이런 리더를 만나게 되면은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되겠죠. 정말 시간 낭비구나. 이 리더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들에게 몇 가지를 전달해 주는데 오늘 강의 노트에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은 일관성을 전달한다. 일관성, consistency라고 되어 있죠. 1번. 여기 강의 노트 1번에 이렇게 써져 있네. 성품은 일관성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 내적인 힘이 강하지 않은 리더를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적인 힘이 중요한 건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관성이라는 거죠. 일관성. 이게 이제 보니까 그 음식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 음식점들, 뭐 중국 요리다, 뭐 한식이다, 뭐 이탈리안 음식이다, 뭐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레스토랑을 찾게 되는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베이커리 빵집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습도를 잰다 그래요. 그 유명한 그 제과점 빵 만드는 사람은 그 기술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무슨 기계로 재는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알더라고요. 또 무슨 그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본다든가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습도나 아니면은 이제 그 햇빛의 강도 또 계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일한 그 빵의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리더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음식 맛에 그 동일한 것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식당을 찾지 않는 것처럼 리더에게 더 이상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도덕성이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리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관성 있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일관성 있는 성품을 가진 리더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 목사인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그 지명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빌리 그레이엄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자신의 그 가치관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그 고결함을 잃지 않았다. 그게 빌리 그레이엄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두 번째, 성품은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라고 글을 써놨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성품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받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뭐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신뢰가 쌓여지는 게 아니고 리더 자신이 항상 진실된 자세로 그 팔로워들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해나가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또 획득한 결과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비로소 그때 가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로 비로소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좋은 성품은 이 팔로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그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 자신과 조직에도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강의 노트 3번에 성품은 존경을 전달한다. 리스펙트라고 했죠. 존경을 전달한다. 자, 내적인 성품의 힘을 갖추지 않고 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품이 있어야 거기서 존경이 우러난다는 거죠.
리더 자신의 그 내면 세계 속에 높은 도덕성, 또 일관성, 그 내적인 성품의 힘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외적으로 드러나는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경, 리스펙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적인 그 리더십의 행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폼을 잡고 앉아 있는다, 타이틀을 갖고 있는다고 존경하겠어요? 뭐 회식을 한다, 한턱 낸다. 요즘 보통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회식을 한다, 아니면 고가 점수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모르고 연구를 해보지 않은 그런 리더가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때 참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훌륭한 결정을 해야 되고, 훌륭한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팔로워들과 조직의 이익을 리더 자신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 요 세 가지 요소인데요.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결정할 때 좀 신중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탁월한 결정을 해. 이 결정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결정 하나 잘못하면, 사인 한번 잘못하면 군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고,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이윤이 깎이는 거고, 국가에서는 국가가 멸망하는 건데,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수했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리더는 없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라 하는 거죠.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 다음에 이 팔로우들의 이익을 우선시해라는 거죠. 팔로우와 그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In my pocket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더가 자기 것만 챙기고 국가의 그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돈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멸망하는 징조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그 리더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 리더십이 상실하는 겁니다.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팔로워들을 이끌어갈 힘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 4번, 5번은 4번은 이제 신뢰가 먼저고 지지가 그 다음이다라는 내용이고, 강의 노트 5번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와 리더십에 있어서 팔로우들의 그 신뢰를 깨트릴 때 신뢰를 깨트리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리더는 없다는 거죠. 구성원들의 신뢰를 깨트리고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리더는 세상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뢰가 리더십의 굳건한 기반이 되는 거죠. 굳건한 기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깨트리게 되면은 리더로서 목숨이 끝난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게 신뢰를 지켜라. 신뢰가 먼저고 지지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이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는 구성원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이 변화의 방향에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적인 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부여받았다. 직책을 받았다. 리더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이 도덕적인 권위까지 공짜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성과 목표를 정해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전문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리더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조종과 통합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질문이 있나 보네요. 질문해 보세요. 예, 네.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구성원들, 팔로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더십에는 그 숏컷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또 지름길은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과정의 법칙에 따라서 매일 매 순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순간순간 또 결실을 맺고 순간순간 어떤 스파크를 터트려야 되는 것이 또 리더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7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엑기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이제 피곤하고 녹초가 됐을 때 이제 예전에 링게르라고 그랬는데 링거를 맞잖아요. 포도당 주사를. 그런 것처럼 이제 긴급히 또 이 포도당 주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자, 7가지 에너지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함.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걸리네요. 거짓말에 워낙 능숙하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조직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라. 근데 이것도 참 굉장히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뭐 이걸 가지고서도 굉장히 며칠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라. 이거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솔직하게 말하라는 게 어떤 뉘앙스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검은 색깔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들통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라.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팔로우를 존중해야 되겠죠. 팔로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갑질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말고 돈으로만 따지지 말라는 거죠. 돈. 월급 다 가니까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돈 주니까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고과 점수 체크하니까 넌 내 말 따라야 돼. 넌 물건에 불과해. 너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격체로. 그러니까 이 리더가, 지위가 높은 리더가 제대로 된 인간인가, 됨됨이가 제대로 됐는가, 인격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그 회사 같으면은 그 회사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허드렛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냥 뭐 건방지게 반말을 한다든가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든가 거만한 자세로, 이런 사람은 그 외모에 관계없이 그 인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라.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라. 세 번째는 투명하게 행동하라 하는 거죠. 투명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리더로서 그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생활까지 포함시키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특별히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은 빼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을 즉시 시정하라.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라는 거죠. 잘못된 거.
자기가 이제 실수했다든가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즉각 시인하고 그것을 바로 이제 고쳐 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고, 다섯 번째는 먼저 경청하고 약속을 지켜라. 잘 듣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계속 지키지도 않을 말만 계속 이제 허언이라고 그러는데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계속해서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게 그러면서 결국에 와서는 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인데, 여섯 번째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책임 있게 행동을 해라. 그래야 이제 그 리더로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성과를 내야, 회사 같으면 이윤이 나와야, 이윤을 내야 보너스도 나오고 팔로워들이 즐거워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도 있고.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죠? 솔직하게 말하라.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라. 세 번째는 투명하게 행동하라. 네 번째는 잘못을 즉각 시인하고 시정하라. 다섯 번째는 경청하고 약속을 지켜라. 약속. 여섯 번째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과를 내라.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들의 그 미래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문제덩어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내가 선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성원들을 설득을 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팔로워들이, 이 구성원들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하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래서 구성원들과 조직 안에 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리더의 그 핵심 역할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